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야. 최대, 최소의 정리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알겠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최대값은 누구 값이야? y값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가지는 가장 큰 y값을 최대값이라 하고 가장 작은 y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되게 당연해. y는 이런 뜻이야.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이거 뭐 몰라도 돼. 사실은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얘가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면 a와 b 사이에서 그래프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연속이면 y는 fx는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잘 봐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그래프가 x equal a, x equal b 이렇게 a와 b 사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면 쭉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야. 이게 이제 미분 뒤에서 미분 들어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 있냐? 라고 하면 구간의 시작값, 그리고 끝값, 그리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 정점 있지? 이렇게 나중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극점이라는 개념으로 배우는데 시작값과 끝값, 그리고 극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해서 내용이 그냥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최대값 당연히 있는 거지. 구간 안에서 뚝 자르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뭐야? 최대값, 최소값이 있잖아. 머리 사이즈로 하자. 머리가 가장 큰 사람과 머리가 가장 작은 사람. 뭐 이런 거. 알겠지? 최대값이 있죠. 왜? 범위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 무조건 있다. 중요한 건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불연속이 되잖아? 그럼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불연속이 되더라도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 맞아? 근데 이 녀석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고 하면 최대값은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항상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중간이 불연속이면. 그래서 전제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연속일 때 fx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그냥 최대 최소의 정리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발전 예제 12번 봐봐. 그냥 다음 문제가 그냥 되게 평이해.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읽어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해놓고서 첫 번째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니까 요렇게럼 생겼잖아. 슝 하고 여기가 0, 1. 근데 난 뭘 찾고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랬으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지. 맞아?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선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 이게 최대값.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2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어디야? 꼭지점이지. 얼마니?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큰 의미는 없지? 그지?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연속에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갖는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야. 이제 이게 뒤에서 미분에서 플러스 되면서 최대 최소의 정리가 업그레이드 또 돼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x가 x-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래놓고 2와 5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뭐지? 유리함수. 점근선 얼마니? 점근선 얼마? x 이꼴? 그래 1. y 이꼴? 그래 1.
자, 그래프 어떻게 생겨? x가 0에서 마이너스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기네야. 근데 여기서 난 뭘 보고 싶냐면 2부터 5까지. 그럼 여기쯤에 2가 되고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냐야. 최대값 얼마? f2. 그지? 최소값 얼마? f5.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을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다. 됐지? 그냥 요거만 봐도 돼. 밑에 문제 볼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 값의 정리라는 게 있어. 사이 값의 정리. 말 그대로 하면 이게 좀 중요해. 사이 값의 정리. 무슨 뜻일까? 사이 값이라는 건 어떤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돼. 어떤 함수 선생님 배울 땐 사입 값의 정리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표준어가 달라져서 헷갈려. 말의 의미가. 어떤 함수 fx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연속이고 이때 fa라는 함수 값과 fb라는 함수 값이 같지 않을 때 이게 전제야. 이거일 때 전제. 이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를 만족하는 a와 b 사이의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의 의미야. 말이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어떤 A와 B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 얘가 y는 fx야. 이 범위의 이 함수에서 x equal a 그리고 x equal b.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지? fa. 요 점의 좌표는 fb.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봐봐.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연속이고 fa라는 값과 fb가 같지 않다고 하면 오케이? 전제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y 값 얘기하는 거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여기 요 사이 아무 값 k 요 k 이 k를 만족하는 x 값이 a와 b 사이에 하나 있지. 최소 하나 있지. 이것을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해. 왜 최소 하나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의 커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근데 여기가 FA야. 그리고 여기가 FB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 여기쯤에 K라고 해봐. Y는 K. 그러면 이 만족하는 이 K 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더라도 그때 이 K에 대응하는 Y 값, X 값은 무조건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그죠? 맞아? 이것을 우리는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을 어디다 쓰냐면, 이 녀석에 이제 쓰임이 있어. 얘를 어디다 쓰냐면, 이럴 때 써. 이럴 때. 이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x값이 얼마니? x값이 x 이퀄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딱 주고 4라고 하면 좀 그렇다.
이렇게 주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 이퀄 닫힌 구간 2와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 그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2와 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러면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x-4, 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이 직선에 만족하는 x값이 요 사이에 있냐 이런 뜻. 그러면 이게 그래프적으로 얘네들이 해석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니까 내가 찾는 건 2부터 여기가 2죠. 여기가 1이지. 여기가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요 사이에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있지. 오케이? 이것을 판단할 때 써. 그럼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는 0을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구간의 시작값이 얘지. 얘하고 얘가 만약에 부호가 같으면 서로 같은 쪽에 있으니까 x축과 만나는지를 알 수 없지. 근데 얘와 얘가 서로 이렇게 반대쪽에 있어. 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부호가 반대면 적어도 한 번은 거슬러서 x축과 만나서 반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맞아? 그래서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여기다가 a를 땅 때려놓고 플러스 a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바꿔. 얘가 2와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값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값이 얼마냐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a인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값이 하나 있겠지? 25 마이너스 10 플러스 a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면 되지. 이 값이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와 얘 사이에 어떤 값이 무조건 0을 만족하는 값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얘를 둘을 곱했을 때 이 값이 항상 음수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렇게 써요. a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2와 5 사이에서 최소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요? 이게 사이값의 정리의 여기서의 쓰임입니다. 뒤에서 이제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라는 게 나올 거야. 이제 그게 나오면 이 사이값의 정리의 쓰임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어떤 정도? 구간의 시작과 끝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뜻이냐면 y는 fx가 이런 식으로 활용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이제 얘가 이렇게 한 거야. f1은 양수이고 f2는 음수이고 f3은 양수이고 f4는 양수이다 라고 이런 조건을 예를 들어 줬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닫힌 구간 0부터 뭐 한 5까지에 대해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때 n의 값이 얼마냐? 이런 이제 이렇게 물어봐. 이게 이제 사이값의 정리의 쓰임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뭔데요? 그러면 값을 그냥 찍어보면 돼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돼. x가 0일 때랑 5일 때 요 사이만 보면 되지. 근데 지금 0일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연속인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연결될 거야. 근데 첫 번째 f1이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값이 있죠? f2는 음수니까 여기 아래쪽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f3은 양수니까 얼마인지 몰라? f4도 양수니까 얼마인지 몰라. f0하고 f5는 모르지. 그럼 어쨌든 얘가 이 그래프가 올 때 내가 이 그래프를 가장 간단하게 추론하면 그냥 얘가 뭐 이렇게 생겼나 봐. 이게 최소지. 그지? 그럼 이때 우리는 fx 이꼴 0을 만족하는 x값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실제로 얘가 여기서 그래프 커브가 더 꺾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x축 한번 만나야 되고, 다시 음수에서 양수로 가려면 x축 만나야 되니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n의 값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것을 우리는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필수 예제 13번 봐봐. 이 얘기가 다야.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지.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그랬으니까 일단 1을 넣어봐. 그러면 2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음수가 나오지. 근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16 빼기 12 빼기 1이니까 양수가 나오지. 그럼 1일 때는 음수, 2일 때는 양수니까 1에서 2로 갈 때 음수에서 양수로 적어도 한 번은 x축과 만나지. 오케이? 그럼 이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결론은 되게 간단한데 정의가 되게 어려워, 말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옆에 문제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있으면 무슨 뜻이야?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지금 현재 음수, x에 2 넣었을 때 값이 양수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럼 이때 이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적어도 x축과 한 번은 만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 밑에 5-20번 있지. 그럼 얘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한번 봐봐. 몇 개에게? 몇 개에게? 몇 개에게? 몇 개니?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쓸쓸하지? 이러다 선생님 그 TV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나가는 건 아닌가 싶어. 자,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잘 봐라. f-1 어떤 연속인 함수가 있나봐.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근데 f-1하고 f1을 곱했을 때 음수래. 음수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면 f-1이 마이너스일 때 f1이 플러스이거나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이런 거지. 둘이 부호가 반대고. f-1하고 f1을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얘네 둘이 지금 부호가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상황을 그냥 값을 찍으면 f-1이 음수니까 이 x축 아래 어딘가에 값을 가질 거고 f1이 양수면 x축 요 위쪽에 값 어딘가에 있어.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가 다르다는 게 중요해. f1은 음수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최소 x축하고 몇 번은 만나? 최소 2번은 만나야 되지. 이때 우린 이것을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어딘가.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는 지금 분명히 최소 이렇게는 그려져야 된다고. 그쵸? 그럼 최소 x축과 2번 만나지.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fx 이꼴 0을 만족하는 이 x값, 실근의 개수가 적어도 2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곱해서 부호가 반대인 관계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이제 우리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건 같은데 어려운 부분을 한 거야. 이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 예문이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배점이 높은데 배정이 되는 단락이야. 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판단하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볼 때 극한값 찾아야 되고 함수값 찾아서 같은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산이 3번 이루어지잖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러니까 그게 같으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연속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시험에 꼭 나오니까. 너무 애석하게도 시험에 잘 나와요. 출제자 좋고 출제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는 뭐 되게 당연한 얘기니까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뭐였지? 적어도 하나의 실근. 부호가 반대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미분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진짜 완료가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올 때 숙제. 다음 시간에 올 때 그 있잖아. 156쪽하고 157쪽. 여기 연습문제 좀 풀어오세요. 딱 10문제입니다. 네. 알았지? 네. 대답은 국가대표야. 여기까지 할게요. 끝.